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손자병법. 왜 우리는 때때로 외롭다고 느낄까? 한번 이런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예전엔 가까웠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질 때,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예전엔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만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많아도, 심지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립된 자는 반드시 패한다. 그러나 고독을 아는 자는 더 강해진다. 즉,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손자의 지혜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는 3가지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외로움이 위험한 이유.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고립되면 쉽게 무너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전쟁터에서 군대가 완전히 고립되면 보급도 지원도 끊기고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되면 삶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첫째, 외로움은 착각에서 시작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실제보다 훨씬 더 고립되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생각했고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료 군사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혼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립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단절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외로움이 착각이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람을 밀어내면 더 외로워진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종종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자병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립된 군대는 더 방어적이 되지만 때로는 먼저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즉, 누군가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쟁 후에는 부하들이 하나둘씩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 거지?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너는 먼저 다가가려 했느냐?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사람들을 밀어넣기 때문에 결국 혼자 남게 되었다는 것을요. 손자병법은 말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손을 내밀어라.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 고독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강자다. 손자는 단순히 고립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잘 다루는 자가 더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한 노련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긴 후 부하들을 쉬게 하고 자신은 혼자 산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혼자 계십니까? 장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독을 잘 다루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고독을 이길 수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즉, 외로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더 단단해집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은 혼자일 때 이루어진다. 고독을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외로움을 전략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외로움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손자병법의 전략을 활용하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외로움을 이기는 3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첫째, 외로움을 적이 아니라 아군으로 만들어라. 손자는 말합니다. 고립되면 패배한다. 그러나 고독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강하다. 우리는 외로움을 나를 괴롭히는 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외로움은 내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전장에서 뛰었고 항상 수많은 부하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기회다. 그는 혼자의 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닌 현명한 전략가로 거듭났습니다. 즉,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세요. 둘째, 나만의 진짜 편을 찾아라. 손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결국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몇 명이라도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하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를 지킨 사람들은 단 몇 명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몇 명만 있으면 된다. 즉, 사람을 무조건 많이 만나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소수의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와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그들이 진정한 내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외로움을 무기로 활용하라. 손자는 전쟁에서 적이 예측하지 못하는 무기를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전략적인 무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외로운 시간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 배움,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마치는 말. 이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에서 외로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전쟁에서 고립된 자는 패배하지만 고독을 아는 자는 더욱 강해진다. 이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을 줍니다.